오늘 이렇게 마이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마이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어요. 아빠는 회사를 다니시고 엄마는 시어머니와 함께 칼국수집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6살 때부터 동생과 함께 저녁을 항상 8시 이후에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살이 찌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 이후로 말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초, 중, 고를 지내고 대학교를 인천에서 천안까지 통학을 했어요. 이제 고속도로로만 1 시간 반을 다니다 보니까 어 천안에서 인천으로 갈 때, 인천에서 천안으로 갈 때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속도로에서 내려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깐 자연스럽게 물을 먹는 양도 줄고, 그리고 한 푼이라도 통학비를 줄이려고 최대한 '학교 가는 날 수업을 다 듣자.' 하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나오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삶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밥도 몰아 먹게 되고 저녁도 엄청 늦은 시간에 먹는 게 인제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이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2 년을 학교 생활을 하고 나니까 '아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니겠다. 몸이 너무 힘들다.' 해서 1 년을 휴학을 했는데, 그 휴학하는 동안 집에서 '정말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집에서 쉬고 또 놀러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복학을 해서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다니고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티넉이라는 곳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저희 영광 사장님과 만나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청소년 선교 단체예요. 그 아래 있는 인제 청소년 활동공간 티넉이라는 곳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왜 고등학교 때 '나의 진로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을 해 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힘든 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난 도대체 뭐지?'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내가 그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되겠다. 내가 그런 청소년들을 만나서 같이 활동하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도 청소년 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어요. 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몸에 알 수 없는 두드러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종플루 주사를 맞고 나서 생긴 부작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창 계란 먹으면은 두드러기 생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근데 뭐 계란만 특정 먹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음식을 먹다 보니까 '나도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생겼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병원에 찾아가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고 밤에만 이렇게 심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한 번 심했을 때는 그냥 주사 병원 가서 맞고 다시 등교하고 이게 제 일상이었어요. 이러다가 어 고등학교 때 한 번 학교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빈혈이겠거니 아니면 '피곤하니까 좀 쉬면 괜찮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2016 년도, 2017 년도에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낮에는 그나마 심하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녁만 되면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두드러기가 맨 마지막 세 번째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게 긁어서 생긴 거거든요. 간지러워서 긁었는데 긁는 대로 저렇게 두드러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피부 묘기증이라고 원인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대요. 그리고 이제 병원 가서도 물어봤더니 "그냥 쉬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음식으로 제가 조절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스턴트를 안 먹거나 인제 밀가루 이런 음식을 먹지 않고 정말 자연식으로 밥이랑 된장국 막 이렇게만 먹었더니 또 한참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달을 먹으면 한 1 주일 괜찮아졌다가 다시 식습관을 원래대로 하면은
다시 올라오고. 근데 제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냥 어쩔 수 없겠다. 그냥 내가 간지러워도 참아야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인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해요. 근데 집에서 굉장히 일찍 나오거든요. 지하철 타고도 2 시간 반이 걸려 가지고 그러다 이렇게 출퇴근해야 되니까 집에서 굉장히 일찍 나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하철을 타기만 하면은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에서 쓰러지면은 이게 쓰러지는 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넘어지면은 어디에 머리를 부딪힐지 몰라 가지고. 근데 쓰러질 때 딱 전조 증상이 있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식은땀이 엄청 나요. 그러면은 지하철에서 바로 내려 가지고 화장실로 뛰어가 가지고 저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저렇게 누워 있어요. 저렇게 15 분에서 20분 정도. 저렇게 누워 있다 보면은 또 괜찮아지니까 또 지하철을 타고 또 출근을 하고 그러다 또 증상이 오면은 또 내려서 또 화장실로 달려가서 저렇게 누워 있다가 출근을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출근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원래도 7시 좀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저 증상이 생기고 나서부터 거의 6 시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심리적으로 쪼끔 불안한 일들이 좀 저에게 되게 그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태가 엄청 안 좋았어요. 이때 살도 엄청 많이 찌고 건강 상태가 엄청 안 좋다고도 저도 인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영광 사장님께서 저희가 같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어 밥을 안 먹고 자기 2주 동안 야채만 먹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그러겠거니. 아 알겠다."고 그러고 말았어요 인제. 근데 같은 부서에서 있다 보니까 얘기할 시간이 많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기획 사장님께서 제가 겪고 있는 증상과 비슷한 증상들을 겪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기획 사장님께서 이 기간이 90 일이 다 끝나고 나서도 증상이 호전이 되시면은 저 이거 바로 하겠다고. 저도 긁지만 않고 내 몸만 건강하고 지하철에서 쓰러지지만 않으면은 너무 좋겠다고.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증상이 호전이 되시고 너무 좋아지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래서 저도 TR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제 동생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생과 함께 TR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TR 하고 나서 몸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해독을 할 때 생리통도 하나도 없었고요. 제가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대학교 때 수업을 못 갈 정도고 막 병원을 가기도 했고 이랬는데 TR 딱 해독할 때 했는데도 아무런 아픔도 내가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너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TR이 끝날 때쯤에는 어 부풀어 오르는 두드러기도 없어지고 쓰러지는 증상도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제품력이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TR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인제 영광 사장님께서 "같이 사업을 한번 해 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저희는 이 사역을 하고는 있는데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청소년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쪼끔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청소년 사역을 좀 더 쉽고 즐겁게 해 보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저도 같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뉴스킨의 이 미션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 기회,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 문구가 '아 제품도 너무 좋고 이런 사명도 너무 좋다. 나는 이거 꼭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좀 더 풍요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해 볼까 한다." 그러면서 보상과 제품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인제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나 쉽게 알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회사에 있는 이모들한테 얘기하면은 사업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아. 이 이모도 너처럼 이거 해야 되고 저 이모도 해야 되고 아 고모도 하면 너무 좋은데." 하면서 계속 할 사람을 너무 찾으시더라고요. 생각해 봤더니 저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아메이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흔쾌히 "도와주겠다. 같이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제 동생이 경험하고 달라지는 거를 눈으로 보시기도 하셨고 제가 제 스폰서님들 너무 좋다고 엄청 얘기를 했거든요. 제 스폰서님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 스폰서님이 "이런 가치를 같이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저보다 저희 스폰서님을 더 좋아하세요. 엄청 정말 우리 스폰서님 얘기만 하면은 "아 그분 진짜 좋으시지. 그분 진짜 좋으셔."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엄청 부족해요. 아는 것도 많이 없고 어떻게 사업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무엇인가를 꾸준히 해 나간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뉴스킨이라는 사업은 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게 너무 좋아요. 어 제 스폰서님들과 그리고 나중에 생길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형제라인 사장님들 이런 사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가치를 나누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이 뉴스킨 사업의 장점이고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21 년도에 저는 계속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서 탱코어를 매일 쓰고 또 저희 스폰서님과 같이 계획한 8 월에 EVP를 달성해서 같이 저희 모든 스폰서 사장님들과 함께 괌 석세스 트립을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마이 스토리였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